근데 사산조,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에 사산조가 있는데 거기에 망각의 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깔레 파라무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이 자식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잖아요. 중재인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를 그 성을 말하는 사람도 갇혀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감옥 이름이 망각의 성이에요. 누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거기 얘기했던 사람도 잡혀 들어가니까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볼드모트 같은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또 이게 사람들이 치졸함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권력자가 아주 치졸하게 디테일하게 끝까지 쟤는 괴롭히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수도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더 그렇죠. 편하다. 예.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실은 그런 게 근대도 있어요. 팔레비 있잖아요. 이슬람 이전의 왕정. 네. CIA가 최초의 해외 쿠데타 사례가 해외에 있는 정권을 넘겨버리고서 그 당시에 국회가 뽑은 총리인 모사데그를 CIA하고 MI6가 전복시키고 그 다음에 팔레비의 권력을 다시 강화해 주거든요. 이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당합니다. 자기 집에. 가택연금. 장례식도 밖에서 못 치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요. 죄라고는 당선된 죄밖에 없네요. 그 사람은 그냥 민족주의자로서 석유를 국유화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였어요. 석유를 국유화했으면 미국이 싫어하는 네, 사람이 네. 된 거네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좋아하는 그 왕의 권력을 다시 찾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현대에 있었어요. 아니 뭐 저기 중국도 국공화업작을 만든 장량을 평생 구금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100살 넘었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좀 은둔형이었나 봐요. 감옥에 대한 이야기나 영화가 보면 뭐 바스티유 감옥 이런 것처럼 정말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최악의 감옥이었다. 항상 이런 이야기가 서사가 붙잖아요.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감옥이 있어요. 뭐 시베리아 수용소가 제일 아마 유명하지 않을까요? 굴라? 시베리아 수용소요? 예, 굴라. 그러면 솔제니친이 썼던 책 있죠. 수용소 군도. 수용소가 왜 섬이냐면요. 거대한 동부 시베리아 꼴마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섬처럼 몇 군데 사람이 살고 아예 그냥 갈 수가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동네거든요. 나와봤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베리아는 가장 수용소 군도는 북쪽에 타이가 쪽이거든요. 거기는 사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도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 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수용소는 탈출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탈출해도 돼요. 어차피 죽으니까. 아, 그러면 좀 경비가 허술하겠네요? 아니 허세도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요. 영하 15도에서 50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강제 노동하는데 어쨌든 밥도 주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은 그 사람 길도 없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은 어차피 너 여기서 식량 축내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살아라. 그런 경우도 꽤 있고 보면은 왜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이 사람 딱 보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먹고 주고 나가서 살아라. 너 이제부터 자유의 몸. 어디로 가라고?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시설은 굉장히 이제 근현대적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은 국가에서 굳이 죄인들을 그렇게 관리해주지 않아요. 그냥 처형하거나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딴 데 보내가지고 노역시키거나.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뭐 저기 아시아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들을 저기 남쪽 누비아로 보내버려요. 뭐 신전 짓고 이런 공사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사례를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감옥의 어떤 유적이 발견되는 고대의 유적은 사실 잘 없는데 그 중에서 로마에 가면 마메르티노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지금까지 딱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유적들 중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게 기원전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시기의 감옥들은 이제 여기다가 뭐 오랫동안 금고형으로 뭐 사람을 이제 가둬놓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깐 구금해 놓는 도망가지 못하게 구치소네, 구치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이 사람한테 내려지는 처벌은 대체로 뭐 처형이나 혹은 아니면 신체형, 뭐 코 자르고 귀 자르고 그냥 거기 있는 게 행복하네. 그렇죠. 그리고서 어디 노역 보내거나 이런 식이지, 아니 추방하거나 이런 식이지 감옥에다가 가둬놓고서 몇 년 동안 뭐 징역형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나라도 똑같은 게 한나라도 보면은 죄수 무덤 나왔는데 보면은 죄수가 오래 거기 있질 않고요. 죽기 전까지 너도 하나 빨리 죽어라 해요. 그래서 보통 거기 머무는 시간이 6개월, 1년, 뭐 몇 년 안에 다 죽어요. 지금의 교도소의 개념은 거의 근현대네요. 네. 그렇죠. 중세만 해도 그냥 노역시키다가 빨리 죽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여기에 가둬서 얼마만큼 지난 다음 풀어준다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네요. 교도소의 개념은 근대국가 이후에 등장한 게 맞고요. 특히 네덜란드가 이제 효시인데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네, 예. 그래서 뭐 중앙감시시설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것도 만들어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교정이 목적이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교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물펌프 하나 던져주고 거기 네덜란드가 땅이 바닥으로 났잖아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물을 안 퍼내면 내가 잠겨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의 가치를 배워라.
뭐 이런 생산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수감 시설로만 잠깐 가둬놓는 수감 시설로만 보면 잔혹한 데가 뭐 카사노바가 갇혀 있었다는 피온비? 실제 인물이에요, 카사노바. 아 그럼요. 실제 인물이죠. 그 베네치아 도주 궁전, 도제 궁전 옆에 그 탄식의 다리 건너면 재판소 있고 그 꼭대기가 감옥인데 지붕이 그냥 양철 판때기 하나예요. 근데 베네치아가 여름에 좀 더워요, 이탈리아가. 뜨겁겠다.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거지.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탈옥한 케이스. 뭐 여기 유명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있는 리틀 이즈라고 하는 수감실, 죄수실. 한 변의 길이가 1.2m래요. 그러니까 1.2m, 1.2m, 1.2m니까 여기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에 뭐 장기간 수감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징벌방 같은 거. 네, 그쵸. 징벌방 같은 거고, 제가 직접 보고 나서 속으로 쌍욕을 했던 데는 중세 성들에 가면 영국에서도 봤고, 프랑스에서도 봤는데, 프랑스어로 우블리에가 프랑스어로 잊어버리자거든요. 그냥 땅에다가 원통형 구멍을 이렇게 파요. 그리고 위에 철망을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놓는 건데, 여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죄수들 가둬놓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갇히면은, 진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낮은 우물같이 만들어. 네, 맞아요. 관이네, 관. 근데 거기가 배수가 안 돼서 비 오면 뒤지겠는데 내가 그 생각했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오히려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수용소 시베리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역사도 가까운 때에 최악의 수용소가 있었어요. 바로 사할린 섬입니다. 사할린 섬이 원래 시작이 1860년대부터 제정 러시아에서 아예 그냥 수용소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 6천 명 정도가 있어서 그 유명한 소설가 있죠. 안톤 체옥. 이 사람이 가서 책을 쓰는데 사할린. 결론이 뭐냐? 그냥 지옥이다.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막 족쇄를 채우고 노동을 시키고 다시 뭐 감금하고 하는데 그걸 똑같이 일본이 한국 조선인의 징용에 가다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거의 15만 명 정도가 조선 강제노동을 됐거든요. 똑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쪽방 있죠. 그런 징벌방. 그게 타쿠베야. 문어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10명 중에 5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실 우리 선조들이 사실 그런 데서 징용을 당했다는 게 사할린 남아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사할린에 있는 그 산인들은 일본인도 아니고 소련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무슬림 세계에서도 꽤 있는데요. 이제 아바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던전이라고 하잖아요. 지하 감옥. 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던전은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깨고 나가는 어떤 미로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요즘은. 던전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도 7개의 탑이라고 해가지고 컨스탄티노플에 사람 목 자르면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에는 목 자르면 목이 피가 쭉 해가지고 마르마라로 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소위 말해서 왕족들을 이제 가둘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과거니까 그렇다 치고 현대의 가장 최악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였어요. 아부그라이브 수용소가 사담 후세인 때는 후세인이 정치범 수용하는 대로 악명이 높았는데 사담 후세인이 무너진 다음에 2003년에 미국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여기를 소위 말해서 그 테러 분자들이라고 하는 미국에 그 고문하고 뭐. 예, 이렇게 고문하고 어떤- 그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게 이제 이라크 사람들한테 감정이 굉장히 나빠졌고 결국 그 사건들 때문에 북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슬람주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하는 게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잔인한 건 그림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잔인한 건 있지만 또 거기에 또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무슬림들은 올해 꾸란이라는 게 하느님의 말씀이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든요. 꾸란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책도 하느님 말씀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화장실에 갖다 놓는 거죠. 휴지 같은 건 안 갖다 놓고 무슬림들은 이제 원래 물로 닦는데 네. 예, 그것도 안 갖다 놓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절망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약간 우스갯소리로 무슬림들은 꾸란을 믿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꾸란을 네. 신성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게 현대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 그러니까 이게 독재 국가들, 뭐 우리가 말하는 무슬림들의 독재 국가들이 했다라는 건 뭐 독재하니까 그런 게 기대할 게 없는데 가장 문명으로 앞섰다라는 인권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나라에서 그런 거니까 이제 굉장히 충격이 컸죠.